1980년에 우리 경남 지역에 무학화가협회라는 동호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거기에서 회장 역을 맡아 있을 때에 우리 김주석 선생님을 지도 고문으로 모셨습니다. 우리 김주석 선생님은 항상 연구하고 학생 가르치면서 공부하고 또 학생에게 적용하고 이런 가운데서 그 미술 활동에서 저절로 나온 미술 기법인데 이런 거는 다른 그 회화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나오지만은 이것을 이론적으로 정리해서 체계화했다는 점이 특이한 점이라고 보겠습니다. 한국화도 서양화 이런 구별을 지을 필요 없이 모든 회화 영역에 다 포함될 수 있는 것인데 어떤 형식이나 기법에 구애받지 않고 그 누구나 그 미술에 흥미가 없는 학생들까지도 모두 같이 참여하기만 하면은 미술에 뭐 자신감이 생기고 흥미가 생기다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거는 자유로운 곡선을 그려놔 놓고 거기에다가 연상되는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연상되는 곡선을 또 보면은 그것이 또 다른 생각이 나온단 말이지. 그래 하면은 그 이제 두뇌가 발달한다 그러죠. 자꾸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 그다음 또 색칠을 하게 되면은 아주 아름다운 마음이 같이 표출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여럿이 같이 하는 협동화가 되면은 협동심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회화의 기법을 익히는 아주 종합적인 그 미술 공부를 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생 때 그림 그리는 거 보면은 천재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어요. 제도했는 거 이런 거는 전부 다 A 학점을 받았는 그런 기록물이 아직도 남아 있고 초창기에는 이제 주로 뭐 야외 스케치라든지 풍경화를 갖다 그리는 거는 약간 뭐 서툴기도 하지만은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쭉 이제 그림을 완성해 가는 단계에 오다가 80년대부터 이미 그때부터는 이제 독자적인 그 완전 창의적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적이고 그 다음에 자기의 그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그림들을 주로 많이 그렸었는데 70년대 그때부터 동일학하는 시리즈를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뭐 인체를 구성해 가지고 그린 그림 중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 사람 인체가 가장 아름답다 여체가 아름답다 이걸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연습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게 나타나면서 그 사람의 인체와 자연이 서로 융합되도록 그린 그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말년에 와서 1986, 7년도 그때 와서 새로운 그 색채를 갖다가 발견했다는 기쁨을 표현한 그 일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뭐 평화스럽다 그럴지 아주 신비로운 풍경들을 많이 그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생님 작품에 간혹 새장에 있는 새를 그린다든지 아니면은 창공을 나르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 김주석 선생님이 감옥에 계실 때에 아마 자유를 갈구하는 마음이 그게 있지 않았을까. 1992년대에 와가지고 돌아가시기 한 해전입니다. 자유상상호를 제가 이어받아서 거기에 대한 연구를 5, 6년 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을 적용한 것이 한 30여 년이 됩니다. 김주석 선생님이 이미 뭐 만드실 때 한 30년, 그러게 한 5, 60년의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거는 구닥다리 아닌가. 그게 아니고 점점 더 발전되어 가면서 지금까지 여러 수백 명, 수천 명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마당미술로 발전 확대시켰는데 1999년 12월 31일 날 도청 광장에서 5천 명이 보는 가운데서 자유상상화를 한번 시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미 우리 경상남도는 다 알려졌었고 한국 미술교육자 대회에 가서도 전국에 알려지고 세계 미술교육자 대회에서도 18개국의 약 600명의 그 인원들한테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면서 이후에 1000명을 제가 데리고 6번 정도로 하면 연인으로 보면 6,000명 정도가 함께 참여해가지고 그림을 그려오면서 해마다 한 번씩 그 도민과 전문 화가가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그리는 프로젝트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누적 길이가 약 500m 정도가 되고 아마 이런 그림을 그린 예는 세계적으로 잘 없을 것이다. 우리 기념사업회는 우리 김주석 선생님의 항일 정신, 그 다음에 독립운동, 한글을 보급해야 됐다는 그런 그 애국 정신, 그 다음에 해로운 회화를 개척했다는 그 창작 정신, 같은 동료나 우리 후배나 우리 제자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정신이 전부 다 포괄된 그 인격 형성의 모델이라고 볼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작품을 구상집이나 일기 자료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사람을 탐구하다 보니까 인체 드로잉을 굉장히 많이 하시게 되고 그래서 인체미를 탐구한 것이 선생님의 미술 세계의 핵심적인 이해인데 그것을 단지 형태 조형미로서만 아니라 인간 자체에 대한 탐구였다. 인간에 대한 최고의 이해를 향해 가는 예술 세계였다. 인간에 대해서 탐구하게 된 이유는 삶, 역사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항일 독립운동가로서 고문을 당하고 부분적으로는 매우 성공적인 부분이 있었죠. 한글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민족 문화를 수호한다라는 차원에서 한글운동이 있었지만은 총독을 암살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국권 회복을 위한 운동이거든요. 항일 독립운동에서 무장투쟁이라는 건 독립전쟁이 있었던 거죠. 근데 해방이 되니까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를 민족을 살릴 수 있을까? 뭐냐? 핵심이 아름다움을 아는 인간은 절대 나쁜 길을 걷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미적 심성을 길러줄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미술이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막 그 당시에 나오는 파지들을 모아서 그 이면지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게 하는 것이 미술 교육의 발단이었습니다. 최고의 문화전당, 선진국보다도 앞서는 최고의 문화전당을 갖고 싶다.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목표를 하고 거기에 대한 탐구와 예술이 동시에 이게 진행이 되는 거죠. 경성전기학교에 1941년에 입학을 하지 않았습니까? 위치가 서울역 근처였습니다. 1940년대는 우리가 생각할 때 항일 독립운동이 굉장히 침체기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침체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 김주수 선생님이세요. 경성역 주변에 있었던 경성전기학교, 전기라고 하면 국가의 기관 산업입니다. 그런 학교에서 토목학과를 진학해야 돼요. 그 학교가 사대문 안에 서울역 옆에 있었다라는 것은 선생님이 그 시대를 100% 호흡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일전이라는 인물을 만나가지고 국외운동과 독립운동과도 연결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항일운동에 대한 시대 정신이 그냥 항일운동 한다가 아니고 정세를 읽으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라는 방향성도 아주 뚜렷했습니다. 그것이 하구인회의 결사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가 하는 부분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만약에 후학이라면 선생님의 1982년 여자의 일생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인체가 동작 하나하나까지 다 연구돼 가지고 거의 춤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인체를 쌓았어요. 인체의 벽을 쌓은 그림이 여자의 일생인데 색조 미학에 대한 관심은 계속 10년 이상 나이프 터치로 하는 부분을 하셨는데 1987년 정도에 신비의 탄생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거기에서 와, 내가 이제 이 색조 미학을 완성한 것 같다 하는 색조미에 대한 희열감을 표현한 게 있습니다. 고아들은 그런 미적인 세계에 초지일간 끌고 가는 그런 부분을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겠지. 선생님이 누구나 미적 심성을 갖춰야 된다. 그게 문화전당의 기본이거든요. 미술을 향유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미술에서 예술 행위의 주체가 바로 너희다. 이 민주주의라는 거는 정치의 주체가 바로 너야, 시민이야. 예, 그게 민주죠. 예술의 행위 주체가 바로 너야. 이게 자유상상화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면 자유상상화는 누구나 쉽게 그냥 선 한번 그려놓으면 선생님 와 잘했다. 그 다음 또 어떻게 할까?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한 거죠. 그리고 상상이라는 거는 끊임없이 자기의 삶을 개척하는 능동적인 인간의 최고의 인간 능력이죠. 선생님의 미술세계 무한하다. 너무나 많은 상상의 세계가. 그러니까 인체미에서 시작해서 자연과 합일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작품 속에 녹아 있으니까 선생님 작품 자체가 자유상상화의 세계라고 말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17살 어린 나이에 경성전기학교에 다니면서
하구동의회라는 결사대를 조직, 일본 총독 요인남살과 간접 폭파, 계획 수립하다가 일본 헌병에 근거되어 모진 고문을 받으면서 일본어 사용 반대, 한국 계몽 등 항일 독립운동을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쓴 자서전을 보면 결사대를 조직, 권총, 탄약 등을 구입하셨고 일본 헌병에 근거되어 고문을 받으면서 항일 독립운동을 일체 자백하지 않았으며 빨리 죽여달라고 소리쳐서 3번이나 혼절한 후 되살아났다는 눈물나는 기록도 있습니다. 자기가 겪은 고문 사실과 헌병소 생활, 이 기록을 낱낱이 기록하여 기록이 한국에서 유일하게 일본 헌병의 고문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고문의 고통으로 악몽과 고통으로 지내셨으면 그때마다 그림으로 아픔을 이겨내신 것 같습니다. 고통에서 참 평생을 많이 아프시고 힘들게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버지는 한만하면 저희들에게 그 이면지 종이를 갖다 주면서 그림을 항상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과 동료 그리고 재미나는 노래 같은 걸 많이 가르쳐 줬습니다. 허스는 예술에 대한 감각적인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시고 제가 1964년 마산여중에 다닐 당시에는 그림을 잘 그린다는 것은 사진처럼 보이는 그대로 그리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었고 자유롭게 그리고 싶은 것을 그리라는 것에 익숙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미술 시간마다 여러 번 들은 보이는 아름다움보다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더 깊은 아름다움을 자유롭게 나타내어 보라고 하시는 선생님의 말씀은 우리들 개개인을 존중해 주시고 포용해 주시는 말씀이셨습니다. 매일 볼 수 있는 풍경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미술 과목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대학에 진학해서는 미술반을 선택하여 활동하였습니다. 저도 초등교사로서 학생들이 즐거운 미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었던 것은 선생님의 영향이 컸습니다. 김준수 선생님이 남긴 항일 독립운동과 관련된 자료와 그다음 김준수 선생님이 창안한 자유상사라는 작품 기법이라는 논문 그리고 김준수 선생님이 46년간 학교에 재직하면서 남기신 2만여 점의 작품과 기록물을 보존하고 관리하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기념사업회를 만들고 기념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도에 당시만 해도 마산 앞바다가 흔히 보이고 특히 그 고문으로 인해서 잠이 안 오거나 하면은 그 하실에서 마산 앞바다를 보면서 많은 작품을 구성하고 시간만 되면은 평소에 데상이나 스크린 했던 것을 그 시간에 작품 제작을 한 것입니다. 선생님이 남기신 유일한 그 건물을 기념관에 했고 기념관을 이제 법인화 만들어 가지고 그 법인의 건물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 지역이 도시정비부에 의한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정축이나 개축이나 전혀 할 수가 없고 선생님 작품이 곰팡이가 핀다든지 관리가 어려워서 모든 관심 있는 그 후배들이나 제자들이 걱정을 하던 중에 창원시에서 현재 그 작품은 관리가 원활한 장소에 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곧 지금 철거가 되면은 사실상 기념관도 그렇거니와 사무실 자체도 없어지므로 관계기관 실정이나 모든 기관의 기념관 건립을 협조를 구한 상태이고 제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기념으로 준 작품, 학생들을 위해서 남기신 작품 좀 한 1000여 점 이상의 유화작품이 있고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작품이 한 500여 점 됩니다. 경남 도립미술관 등의 그 협조를 받아가지고 전사랑하고 도록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쉬지 않고 스케치를 하고 작품 구상집을 만들고 시와 소설도 쓰시고 또 조각품도 많이 하시는데 그러한 모든 게 한 2만 1000여 점 정도 저희가 전사랑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마산은 예술의 도시고 특히 마산 미술의 발전을 중추적 역할을 한 분이 김주석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지금 마산은 사실상 고악산을 중심으로 임왕산 그레이
기념관이라고 해가지고 외국처럼 많은 분들이 관광과 숙박을 같이 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마산이 지금 퇴보되는 입장이다. 그래서 마산에서 그 항일 독립운동가가 남기신 그 작품들을 전시 관리할 수 있는 예술 문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김주석 선생님께서 항일 독립운동 관련 서원을 돌아가시고 30년이 지난 후에 서원을 받으셨고 2027년도 선생님 탄생 100주년입니다. 그 100주년을 기점으로 하여 김주석 기념관이 건립되었으면 좋겠고요. 선생님의 보석 같은 작품을 젊은 작가들이나 젊은 전문가들이 그걸 연구를 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려져서 선생님의 고귀한 작품 기법이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도록 많은 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